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물을 보이지 않게 또는 사람의 몸통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 효과를 우리는 C샵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C샵은 AI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스크립트 에셋을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C샵이 아니라 유니티 에디터에는 비주얼 스크립트라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이 비주얼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노드 기반 그래프를 사용해서 C샵 코드를 시각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프, 노드, 포트, 엣지 이런 데이터를 관리해 준 겁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 간 엣지를 통해 여기서 이제 엣지 같은 경우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그래프하고 플로우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데이터 타입을 노드 간에 연결해서 직관적으로 로직을 생성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해볼 거가 어떤 거냐면, 먼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유닛 에디터로 되돌아왔고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린더라는 이 게임 객체에는 지금 스크립트 머신 그리고 베리애블스 컴포넌트들 두 개의 컴포넌트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페이드 아웃 스크립트 컴포넌트는 제가 디세이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얘는 1초 단위로 실린더 객체가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어지는 결과 효과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알파 값을 1로 설정을 해서 실린더 객체가 보여질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스크립트 비주얼 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들이 지금 생성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벤트는 onStart라는 것들을 썼고요. 그리고 이 onStart 이벤트에는 코루틴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코루틴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wait for seconds라는 1초 대기하는 요 노드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코루틴을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지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 C#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누멀레이터라는 코루틴을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을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비주얼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비주얼 스크립트란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복잡한 것들 많이 복잡하진 않지만 여기에는 이제 for loop라고 해서 반복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wait for seconds라는 것들 이 노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하는데 어려움 없는 것들을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간단하게 어떤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게임 객체를 색상을 변경해주는 비주얼 스크립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경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튜토리얼을 제가 열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 에디터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아, 퍼지 파인더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자,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 비주얼 스크립트 인터페이스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매뉴얼이 나오니까 걔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퍼지 파인더나 뭐 그래프 에디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접해볼 거니까 꼭 인터페이스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금 이 시간에 해볼 거는 어떤 거냐면 재질을 컬러를 바꾸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 그 게임 객체에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질이 있으면 재질을 추가를 할 거고 뭐 이제 또는 만약에 재질이 없다라고 하면 재질을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 재질을 메시 렌더러 머티리얼 속성에다가 참조시켜 주는 거가 먼저 진행되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페이드, 렌더 모드가 페이드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사전에 먼저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노드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에 지금 실린더 게임 객체는 비활성화 시킬 거고요. 그리고 계층창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구를 하나 생성할게요. 스피아를 하나 생성할 거고 그리고 얘는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약간 좀 잘 보이게끔 Y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머티리얼을 하나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 가서 머티리얼스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크리에이트에 머티리얼 그리고 얘는 볼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머티리얼을 볼 그다음에 이제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색상을 어떤 색으로 파란 청색 계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렌더링 모드는 오파크가 아닌 페이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소스는 메탈릭 알파든 뭐 알베도 알파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알베도 알파를 선택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탈릭에서 스무스니스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좀 0으로 세팅을 할게요. 자, 메탈릭. 그다음에 스무스니스 전부 다 영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적용시켜야 되니까 스피아 객체를 이름을 볼로 줄까요? 아예 볼이라고 이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 안에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지금 머티리얼즈는 하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엘리먼트 0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디폴트 머티리얼을 볼로 참조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청색 계열로 볼 게임 객체가 색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유니티 에디터를 최신 버전 6.2 버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예전에 볼트 우리가 이제 유니티 버전이 9 버전일 경우에는 볼트라는 거를 인스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은 그 유니티 에디터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게임 객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풀다운 메뉴 컴포넌트 클릭하시고 컴포넌트에 비주얼 스크립팅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 머신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머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머신을 선택을 하게 되면 variables라는 컴포넌트하고 스크립트 머신 컴포넌트 두 개가 추가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프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new 버튼을 눌러줍니다. new 버튼 눌러주고, 뭐 폴더를 하나 뭐 생성을 하든지, 전 그래프스라는 폴더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볼 컬러 체인지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확장자가 asset이라는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좀 전에 생성한 볼 컬러 체인지라는 그래프가 하나 생성되어져 있고 에디트 그래프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 타이틀 뭐 이름을 줄 수도 있고요. 얘는 뭐 컬러 체인지다. 여기에 서머리에는 재질, 색상, 환경, 구 이렇게 계열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디트 그래프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스크립트 그래프 창이 열려질 거고요. 여기에 보면 왼쪽에 블랙보드 그리고 그래프 인스펙터 여기에는 그래프 에디터 여기에 그래프 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객체 안에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벤트가 지금 두 개가 이미 노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온 스타트 이벤트가 있고 온 업데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색상을 바꿔줄 건데 색상을 뭐 얘가 게임 플레이 도중에 랜덤하게 색상을 바꿔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AI에 가서 비주얼 스크립팅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객체의 재질의 색상을 랜덤하게 변경시켜 줄 수 있는 노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답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빈 공간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제 퍼지 파인더를 창을 열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 노드 이렇게 빈 공간에서 노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ESC 눌러서 취소하고 여기에 보면 온 업데이트 이벤트에서 여기에 포트가 있죠, 그죠? 오른쪽 이 출력 포트인데 출력 포트를 이렇게 엣지 선으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여기서 퍼지 파인더 창이 다시 또 열려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컬러 랜덤하게 컬러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랜덤으로 컬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글로 입력이 되면 찾지 못하죠? 그래서 영어로 C 입력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랜덤 컬러 해갖고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근데 일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를 사용을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랜덤 컬러 HSV라는 거. 얘도 이제 HSV가 어떤 기능이야, 어떤 뜻이야 라고 AI한테 물어보면 또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컬러를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근데 여기서 랜덤하게 컬러를 가져와서 재질의 컬러에다가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프로퍼티 변수의 값을 가져올 때는 get이라는 거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 설정할 때는 set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출력 포트에서 플로우에서 노드를 하나 출력할 건데 어떤 거냐면 자 게임 객체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게임 객체가 어떤 거냐면 지금 볼이라는 게임 객체에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의 머티리얼의 컬러를 설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그리고 컴포넌트의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에 자 컬러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set material, 뭐 set color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아예 키워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줄 때 material 이렇게 클릭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set color 그러면 material set color라는 모드가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머티리얼이 지금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머티리얼도 내가 변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만들 때 그래프에서 지금 여기에 오브젝트 그리고 씬 여러 가지 베리어블 변수가 있는데 나는 이 객체에 있는 객체에서만 변수를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오브젝트 블랙보드에 오브젝트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변수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ma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mat 입력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타입은 뭐냐면 어떤 값이 들어와야 될까? 머티리얼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머티리얼은 여기서 검색하면 돼. 머티리얼, MAT라고 입력하면, 키워드 입력하면, 타입 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선택. 자,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얘는 볼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볼이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놨었잖아요. 걔를 참조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이 변수를 내가 가져다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블랙보드에 이 변수 전체 이 탭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 어디다 그래프 에디터에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이 매트 이 출력 포트에 포트를 어디로 머티리얼에다가 적용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이 컬러는 어디서 랜덤 컬러 HSV라는 이 노드에서 자동으로 쓸 거니까 얘를 요 입력 포트에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온 업데이트 이벤트라는 거에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를 랜덤하게 가져와서 버추얼 컬러에다가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을 닫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결과가 바뀌고 같은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는데 자, 이왕이면 에디트 그래프 창을 이렇게 열어놓고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를 자, 살펴보시면 지금 이 업데이트 이벤트라는 모드는 어떤 거를 실행하는지 이게 플레이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색상 값을 받아서 그 재질에다가 컬러 값 설정해 준다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충분하게 경험해봤으니까 스탑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온 업데이트 이벤트가 아니라
온스타트 이벤트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얘는 홈 업데이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얘를 연결하는 거를 해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포트에 소설을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해제가 되죠. 끊어지죠. 자, 그 상태에서 얘는 스타트 업데이트는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플레이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한 번만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음. 자,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이 랜덤 컬러 HSV가 어떤 노드이고 어떤 API인지를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 스크립팅 API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셋 컬러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쉐이더에 가서 지금 여기 알비도 옆에 컬러 창을 열어서 내가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컬러가 바뀌어지잖아요. 아, 이게 랜덤 HSV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값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그죠? 또는 작은 서클을 이렇게 이 사각 박스에 드래깅해서 컬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컬러 HSV라는 것들이 이런 거에서 색상 값을 가져오는구나.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색상을 바꾸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때, 스크립트를 만들 때 유니티 에디터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떤 명령, 그리고 어떤 과정을 수행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지를 꼭 기억하시면 스크립트 에셋을 만드는 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를 잘 쓰게 되면 일단 비주얼 스크립트나 C샵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뭐 AI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아,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에디터의 기능들을 명령어들을 잘 많이 이해하는 거.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꼭 할 수 있게끔 많은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에디트 그래프에서 스크립트 창 열었고 저장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노드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거쳤죠. 그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거는 이렇게 유니티 에디트에서 바꾸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과정을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랜덤 컬 HSV 노드를 추가를 했고 여기 온 업데이트 이벤트에서 포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연결하기 전에 이와 같이 노드를 미리 추가를 해놓고 나중에 연결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머티리얼의 셋 컬러를 찾을 때는 포지 파인더에서 셋 컬러, 머티리얼의 셋 컬러를 검색을 해서 찾으면 이와 같은 노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드 추가한 다음에 on 업데이트 이벤트에서
연결을 시켰어요. 그죠? 자, 이 왼쪽이 인풋이고 오른쪽이 출력 포트예요. 자, 그래서 화살표는 화살표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색깔별로 또 이렇게 포트를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받고 하는 거를 연결해 주면 돼요. 자, 만약에 아까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이와 같은 로그 메시지가 콘솔 창의 로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티리얼을 지금 여기에 참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브젝트 탭 안에, 즉 블랙보드에 가서 오브젝트 그리고 변수 이름 mat 타입은 머티리얼 그리고 값은 우리가 조금 아까 만들었던 유닛 에디터에서 머티리얼 만들었던 뭐 볼 또는 페이드 이렇게 참조시켜 주시면 되고 지금 그렇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은 인스펙터 창에서도 variables 컴포넌트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변수를 그래프 에디터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와 같은 노드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노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색상이 변경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 스타트 이벤트에 대한 것들은 한 번만 실행해서 색상이 한 번만 바뀐다라는 거. 그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까 실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설명했던 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내가 컬러를 아예 입력을 해주는 거죠. 아까처럼 컬러에서 유닛 에디터에서 컬러 창 열어서 서클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RGBA가 찾아지잖아요. 그죠? 자, 그 방법 말고 내가 색상을 하나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노드는 컬러 크리에이트라는 노드예요. 그래서 컬러 크리에이트 노드를 이용을 해서 랜덤 컬러 HSV 대신에 컬러 크리에이트를 이용을 해주면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에디터로 되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다시 열었습니다. 자, 얘는 제가 사용하지 않고 컬러를 생성해 주는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에 갖다 놓고 커서를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add node 그리고 여기에다가 컬러 create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컬러 create 이렇게 나오죠. 컬러 create 컬러라서 얘를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컬러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내가 RGBA 값을 다 입력해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노드로 선택해 주면 되겠죠. C create 여기 RGBA가 또는 뭐 RGB가 자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RGB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는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포트에 가서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해제가 될 거고 자, 얘도 해제 자, 여기도 해제 얘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빼놓고 얘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위치를 드래그 해주면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스타트 이벤트를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출력을 C 컬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GB가 000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컬러를 어디로? 셋 컬러에 컬러 포트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그러면 RGB가 000은 어떤 컬러일까요? 검정색이죠. 그죠? 그럼 흰색은 어떻게 돼요? RGB 값이 111이에요. 1, 1, 그리고 네. 그죠? 흰색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닛 에디터 안에서 이 컬러를 내가 값을 줄 때 우리가 RGB 값은 255, 255, 255 이렇게 값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255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이렇게 한번 255, 얘도 255,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쉐이더에 가서 이 알베오 컬러에 가서 여기 255, 255, 255 줬다 이게 흰색이잖아요. 흰색, 그쵸? 근데 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5, 255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1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200을 주면 얘도 200 줄게요. 얘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죠? 200, 200, 200. 자, 그럼 이제 이거 빠져나와서 에디트 그래프에 가서 그래, 나 200, 200 줘볼 거야. 200. 자, 얘도 200이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200이라고 줄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조금 아까 입력한 그 값으로 색상이 변경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색상이 안 바뀌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200, 200, 200은 뭐 같은 거예요? 얘 0 주고, 0, 0 주고, 플레이하면 0, 0, 0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주얼 스크립트상이고, 이제 흑백이는, 그죠? 111이네, 그죠? 자, 1, 플레이. 자, 111이 흰색, 000이 블랙. 그럼 내가 200, 200, 200도 흰색. 그러면 여기다 100, 100, 100을 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100, 예를 들어서 이걸 주고, 네. 같은 흰색으로 지금 색깔이 변동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얘를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RGB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0에서 1 사이의 값.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0.5, 0.5 이렇게 줬거든요. 0.5, 얘도 0.5 잡고 B도 0.5.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아, 비주얼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RGB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할 때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면 줘야지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 100, 255, 255, 255 또는 뭐 50, 50, 50 이런 값을 줬을 때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0, 0, 0 그리고 1, 1, 1을 줬을 때 어떤 값이 1, 1, 1은 뭐와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이 컬러의 RGB 값은 스크립트상에서 값을 입력을 받을 때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입력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RGB 값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콘솔 창에 로그를 출력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셋컬러에 아니면 여기다가 add node 해서 디버그 로그라는 것들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 색상, 컬러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돼요. 디버깅 할 때 이 디버깅 로그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얘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이 색상은 메시지로 연결.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콘솔 창을 보시면 RGB 값이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RGB 더불어서 하나가 더 들어올 거예요. 어떤 거? RGBA 값. 지금 알파 값은 1로, 지금 255가 1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0.5, 0.5, 0.5, 1.0. 이렇게 값이 595가 콘솔창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값 200 줬잖아요. 200, 200. 그러면 로그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플레이할게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다시 콘솔 창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값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 볼게요. 값은 200, 200, 201 이렇게 들어왔지만, 근데 실제 얘는 컬러 값이 200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얘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까 연습한 것처럼 1 하고 플레이 하게 되면 얘는 또 값이 당연히 1, 1, 1, 1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분수장 볼게. 아까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결국은 값을 내가 유니티 에디터의 값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입력을 할 때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줘야지 된다는 것을 이 연습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알파 값을 가지고 이 객체를 시간 단위로 페이드 시켜주는 포르트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꼭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RGB 값은 또는 RGBA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입력받아야지 된다. 어디에서? 비주얼 스크립트나 그다음에 C샵에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포르프를 통해서 이제 페이드 아웃의 전체적인 비주얼 스크립트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